이번에도 서울 강북으로 갑니다. 여기는 지하철 역사 아닌가요? 건축탐구에서 지하철은 좀 낯설다. 아, 소장님이 오늘은 지하철 타고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무슨 일로 지하철을 다 타고 오라 그래요? 오늘 갈 집이 네. 역세권 2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네? 요걸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스타워치네? 직접 시간을 재벌하는 거 아니에요? 2분이면은 엎드려 코다울 거리인데 한번 재봅시다. 건축탐구 역사상 최초로 초역세권지 탐구할 수 있을까요? 소장님 얼마나 걸렸어요? 오, 진짜 2분 만에 도착? 어머나, 했어. 정말 2분 맞는데요? 야, 2분 10초 걸렸어요. 오, 되게 가깝다 생각보다. 아니 근데 이 동네 뭐예요? 혹시 응팔? 옛날 생각 너무 난다. 와. 그러게요. 덕선 엄마, 정봉이 엄마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던 평상의 계단까지 기억나지 왜 안 나요? 앞집에 누가 사는 줄도 모르는 요새는 절대 모를 골목의 낭만이지요. 나는 진짜 소시적 생각 많이 난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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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오셨네요. 실제로 뵈니까 잘생기셨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냥 분위기가 환해지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역세권 2분집? 부엌들이 보통 입지 좋은 데 많이 위치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9억이에요? 네, 9억이고요. 1년 동안 미친 듯이 발품 팔아서 찾은 집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대문 안에 사는 게 꿈인 남편 이창호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벗어나면 다시는 서울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내 김지혜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자고로 사대문 안에 살아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대문 안에 집을 구해야지. 불패 약간 그런 느낌. 아내분은 서울 벗어나면 다시 못 들어온단 말은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냥 하시던 말씀이긴 한데 그냥 제가 살던 환경을 계속 근처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과 어머니 뜻 받들어 서울에서 찾은 집. 속은 어땠나요? 향기가 좋은 향이 난다. 곰팡이 향. 집 상태를 딱 보셨을 때 심란하지 않던가요? 이제 뜯고 나니까 조금씩 이제 심란해졌었던 것 같아요. 네, 무식해서 용감했습니다. 9억을 찾을 때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네. 먼저 일단 지하철 역세권 네. 그리고 공사할 때 이제 좀 차가 들어다닐 수 있는 도로가 폭이 좀 넓은 집을 좀 찾아봤고요. 그리고 네네네. 마당 있는 단독주택 위주로 좀 찾아봤습니다. 그 조건 딱 맞아 떨어지는지 어디 봅시다. 우선 역세권 2부는 확인했고요. 공사차가 들락일 수 있게 시원하게 뚫린 길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던 작던 상관없으니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심어도 괜찮은 마당까지. 아유, 제대로 찾으셨구만요. 그렇다면 안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들어가 볼까요? 짜잔! 아까 곰팡이 향기 난다던 집 어디 갔어요? 너무 달라졌다. 따닥따닥 손바닥만한가 했더니 탁 트인 공간감에 예술인데요. 근데 정말 이거 9억 고친 거 맞아요? 너무 깔끔하고 예쁜데요? 거의 신축 같은데? 이 집 고치면서 정말 네.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그래요? 저희가 계약하고 네. 한 1년 반 정도를 입주 못하고 네. 계속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 집 면적이 어떻게 되죠? 저희 네. 그 실내 공간은 20평이 채 안 되고 한 19평 정도. 아니 식탁은 무슨 거의 50평형대 식탁인데
식탁만 보고 배저택인 줄 알았지 뭐예요. 이 집 사람들은 TV 볼 때 단정하게 앉아서 보시나 봐요. 우리 아재들은 큰 소파 좋아하거든요. 신혼집이 전셋집이었는데 네. 거기에 살 때 보니까 여러 명을 이제 불러서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거실형 인간인 부부에게 다이닝룸은 크면 클수록 좋았던 거죠. 근데 기계에서 풀이 자라는데요? 아니 근데 얘는 뭐예요? 이거 새로 나온 무슨 미래에서 온 그런 화분 같은 건가요? 이거는 저희 텃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식물을 키워서 샐러드도 해먹고 가끔 쌈채소도 싸먹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걸 드신다고요? 아니 근데 밖에 저렇게 훌륭한 마당이 있는데 왜 굳이 이거를? 마당에는 보통 관상용 식물들 이제 구경하는 애들 많이 키워두고 네. 직접 바로 채취해서 씻어서 먹기 편해가지고 이쪽에 두고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은 작지만 이제 공간 분할을 확실히 하신 거네요. 야 근데 이 작은 집에 천장도 두 가지가 있네요. 여기까지는 평천장, 여기는 경사천장. 20평도 안 되는 집에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셨네. 박공 형상으로 전체를 이제 좀 색깔을 살려서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네. 뜯어보니까 상태가 진짜 말이 아니더라고요. 웬만하면 살릴 수 있는데. 창호 씨가 직접 천장 철거에 나섰답니다. 근데 이게 69년생 집 아니랄까봐 까도 계속 나왔대요. 다른 천장이 3개나 겹겹이 감춰져 있었다지 뭐예요. 한옥에 그 막 이만한 석가래가 아니라 그냥 요만한 석가래들이 막 대져 있었고 천장에서도 이제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도 보였고 이쁘다고 다 용서할 수는 없었던 상황. 부부는 석가래 과감히 포기하고 박공 모양만 살리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이 경사천장이죠. 석가래 박공 모양이 살아있었던 안방도 그래서 경사천장. 근데 아무리 천장이 높다 한들 방이 이렇게 좁아도 되는 건가요? 거실 테이블에는 그렇게 크게 쓰시더니 안방엔 너무 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천장이 그래도 이렇게 경사천장이고 박공천장이라 좀 개방감은 있는데 네. 아니, 침대 하나 들어가니까 꽉 차네요. 싸우시죠. 누가 안에 들어가냐 밖에 있냐. 맞죠? 네. 뭐 고시원도 살아보고 원룸도 살아보고 되게 작은 집들을 많이 살았었는데 딱 저한테 최적화된 안방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뭐 그러고 보니까 고시원 같긴 하네요. 사실 방 크기 따위는 하나도 안 중요했대요. 마음 아픈 사연이 있었죠. 방 크기보다 저희는 집 구할 때 예전에 전셋집 구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전 집이 네. 계약하고 이제 이사 들어가는 날에 집주인분께서 네. 2년 잘 살고 깨끗하게 지내고 나가달라 이렇게 이사 온 날 나가라고 방 빼라고 그랬다고요? 약간 시한부 인생 약간 그런 느낌이 받아가지고 네. 그때부터 저희가 뭔가 집 없는 서러움을 살짝 느끼고 집에 대한 마음이 좀 같이 생긴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에 대한. 결혼만 하면 둘이 알콩달콩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살집부터 발목. 그날부터 내 집 마련 위해 발품 꽤나 팔았답니다. 2억 원대 정도가 딱 저희 전세 끝나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 예산을 2억 원대였어요. 용산구였는데 이제 무작정 저희 매물 보러 간 게 아니라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들어간 거거든요. 한숨을 엄청 쉬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10억 이상 이렇게 형성이 돼. 네, 욕을 먹어도 쌀. 인터넷에는 절대 안 나오는 9억의 세계. 사대문 안부터 샅샅이 뒤져서 결국 2억 원대 집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죠. 온갖 서러움 끝에 야 그래도 서울 시내에 이런 집을 2억 원대에 구한다는 게 정말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발품을 판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9억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기 이 마당에 통창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여기 나뉘어 있고
아, 혹시 이게 기둥인가요? 처음에는 구옥을 구하면서 직영공사로 진행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직영공사로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이쪽만 창을 냈었거든요. 아, 여기만? 네, 근데 네네. 직영공사 진행하면서 좀 문제가 발생하면서 직영공사를 해지하고 이제 전문가한테 이제 의뢰를 하면서 네.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이제 또 다르게 레이아웃이 바뀐 그런 창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처음에 직영공사로 이걸 시작하신 거예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아 그렇죠. 네, 전문가한테 맡기는 전문가가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중도금에 떡값까지 줬는데 공사는 계속 밀리지 완성도는 성에 안 차지. 처가살이까지 하면서 직영공사를 시작했는데 이러단 입주도 못하는 거 아닌가 불안해지더랍니다. 저희가 중도금을 납부하고 나서부터는 너무 태도가 좀 달라지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공사 딜레이가 되는 것도 그렇고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이거는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저희가 좀 서로 판단을 내려서 그분이랑은 계약을 해지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저희 공사 진행할 때 직영공사 진행할 때 계약서 제가 작성한 서류들이에요. 아 그래요? 아, 벌써 두툼한데요? 오, 계약서를 되게 꼼꼼하게 잘 쓰셨네. 이 계약서 덕분에 저희가 이제 계약을 또 해지했지만 좀 아직까지 남은 잔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하자집 때 이야기했잖아요. 계약서는 두꺼울수록 좋다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문서는 꼼꼼히 쓴 계약서.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엌을 찾으러 발품을 파셨듯이 처음에 좋은 분을 만나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맞습니다. 네. 고생해서 잘 고쳐놨더니 참새 방앗간 드나들듯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긴 테이블이 꼭 필요했던 이유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는 지혜 씨 업무 공간은 바로 이 식탁. 어쩐지 테이블이 커도 너무 크다 했어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이 긴 테이블 주인이 따로 있었네요. 친구들이 거의 주인이에요. 반 정도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입니다. 맛있는 것도 진짜 많이 주고. 편하게 죽치는 카페 같은 느낌. 그냥 카페 아니죠? 이 정도면 브런치 카페지요. 노트북을 치울 필요도 없어요. 밥자리로 그냥 옮기면 그만. 여기서 내려가지고 5분 만에 걸어서 올 수 있다? 이것도 너무 큰 장점인데 거기다가 이제 정말 평범하지 않은 주택이다? 용기만 좀 가지면 이렇게 집을 지어서 사는 것이 가능하진 않을까. 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부러운데 굉장히 부럽고 굉장히 부러운데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을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신경 썼으니 한 식탁에서 두 가지 일이 가능한 집이 생기죠. 신경 써서 고친 69년생 작은 집의 하이라이트 구경하러 갑시다. 야 마당이 되게 아늑하면서도 뭐 크진 않은데 한 네. 3평 정도 되나요? 네, 4평 정도 돼요. 그래요. 벽의 재료가 특히나 이제 이 붙이는 이 미장하는 방식이 좀 거칠거칠해가지고 스테인리스랑 요 스토커죠? 네네. 네, 스토커랑 잘 맞는 것 같은데 보니까 죄다 어떻게 이렇게 스토커로 쫙 다 하셨네요. 그러게 창고문까지 몽땅 스타코로 입히셨네. 왜 이렇게까지 저희가 네. 마감재를 통일을 했는지 아실까요? 이건 성격이죠. 예, 예.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절대 보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있는 꽃사과 나무인데 그래요? 집 안에서 딱 봤을 때 얘가 프레임에 딱 예쁘게 걸려 보일 수 있도록 스타코는 배경, 꽃사과 나무는 주인공. 듣고 보니 액자네요. 그리고 마당 안에 네.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따로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음지식물 오. 존이 따로 있어요. 저는
저게 그냥 내버려둔 데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뭐가 있네요. 이끼도 있고. 근데 보니까 레고랑 이렇게 조그만 미니어처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척도가 확 다른 그 되게 거인국? 아니면 소인국? 네. 뭐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네? 저도 같이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두 분 다. 참. 저 같은 아재한테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근데 예쁘긴 예쁘네요. 아재들은 절대 이해 못해도 식십사들은 격하게 공감할 마음의 쉼터. 아내 지혜 씨 관리 구역은 관상용 양지 식물 조언이랍니다. 보고 있으면 막 좋으세요? 귀여워요. 네. 와, 그게 귀여워요. 여기 새 거 난 것도 너무 귀엽고 지들이 알아서 막 자라주니까 뭔가 기특하고 좋습니다. 아이고,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남편 창호 씨가 퇴근한 곳 역시 마당. 설마 이 좁은데 빗물통까지 들이신 거예요? 빗물이 더 좋다고 해가지고 비가 올 때면 그냥 따로 물을 받아두고 있어요. 정말 정성이시고. 근데 이쯤 되니까 궁금한 거 하나. 서울 사대문 입성이 소원인 도시남이 어찌 이리 식물들을 사랑하신대요? 제 안에도 뭐 여러 자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태어나기에는 안동에서 태어나고 이제 유년기에는 경북 영양이라는 곳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아직도 자연은 되게 좋아하지만 또 제가 디자인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 쪽 인프라는 또 서울에 모여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대문 안이 모든 게 만족하는 합리적인 장소다라고. 그리고 마당이 있으면 그 마음을 또 충족시킬 수 있겠다. 네. 마당이 없다면 오래된 집도 의미가 없었답니다. 다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나이. 4평 마당은 도시 남녀에게는 숨통이랍니다. 다음 탐구해 볼 곳은 왜 카메라가 다시 돌아와요? 이번엔 여기 복도인가요? 복도도 굉장히 긴데 방문이 상당히 많이 달려 있네요. 네, 맞아요. 혹시 각각 문이 어떤 방인지 아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찾고 보면 척이죠. 예. 저기 보니까 현관 옆에 선생님 서재죠.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뭐 맞지 뭐. 척 보면 척이지. 오민 소장님 땡! 서재 아니네요. 근데 이 작은 욕실에 조적 욕조까지 따로 두셨네. 대단하신데요. 그렇다면 옆방이 여기는 드레스룸 같은데. 여긴 세탁실이고 대체 서재는 어디 있나요? 여기가 서재 겸 미니 거실 같은데 왜 의자는 또 하나래요? 아니 근데 의자 2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아가지고 저희가 옆에 이제 삐집고 들어가면은 그렇지. 네. 항상 다정하게. 아까 침대처럼. 깔깔깔. 얼굴이 빨개지시네. 이렇게 배치한 이유 물론 있지요. 집 들어와서 한 동선에 모든 걸 해결하는 구조. 씻고 벗고 빨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발품 바라 집 고치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혼부부가 3가지 기준을 이제 세우셨잖아요. 마당이 있을 것, 또 도로가 가까울 것, 역세권일 것. 사실 이거 3가지 다 채우면요. 저평가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가 우리가 보기엔 허름해 보여야 가능한 얘기예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 그게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그리고 그 눈은 바로 내 발에서 얻어진다. 처음부터 내 집 마련을 꿈꾼 건 아니었답니다. 서러워서 시작한 발품이 이렇게 장대한 결과를 낳을지도 미처 몰랐죠. 몰라서 용감한 걸 하시면은 사실 할 말은 없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포기했다면 2억 원대의 내 집 마련이
허꿈이란 말에 무릎 꿇었다면은 오늘 이 집이 있었을까요? 문득 서울 안에 수많은 집들 중에 왜 내 집 한 채가 없을까 한숨 짓던 그 젊은 날이 떠오르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전혀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었거든요. 억대라는 돈을 처음 쓴 약간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은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집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한번 살아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느껴봤던 그런 공간이어서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잖아요. 생각대로 살고 계신 두 분이 진정 부럽습니다. 맛있어요? 저희가 키워서 그런지 더 맛있습니다. 직접 키운 맛, 직접 고친 맛. 남이 만들어 놓은 새 집에 내 몸 맞춰 살지 않아도 되는 맛. 그게 오래된 집 고쳐 사는 맛이죠. 집 구경 잘했습니다.